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 버는 정보 부의신호 포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검리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부검리는 부심포의 검색식 리터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시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검색식의 내용을 저의 부심포의 관점을 더해서 리터치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검색식 자체가 뭐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그것은 그거대로 의미가 있고 그 내용에 저의 관점을 조금 더해서 요런 부분까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만들어도 괜찮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관점과 견해를 더 섞어서 검색식을 한번 리터치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고 기존에 있는 것이 더 괜찮다 싶으시면 꼭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 관점이 들어간 내용을 보시고 이게 조금 더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렇게 사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다만 부심포를 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단순하게 그냥 검색식 내용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검색식을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이런 검색식을 넣는지, 그래서 왜 이러한 내용이 들어갔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들, 그것도 한번 보시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구나. 그런데 그것이 검색식으로 표현되면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보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 프리미어 스탁님께서 올려주신 종가 매매 검색식을 특별히 공개한다 라는 내용의 영상이 되겠고요. 이 영상은 아무래도 종가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 주식 초보자나 학생 직장인 모두 쉽게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제가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영상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본 영상을 꼭 보시고 이 원본 영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같이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당 영상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이 검색식의 내용은 이제 종가 매매에 대한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종가 시간에 30분 정도만 차트를 보면 된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첫 번째, 당일 급등한 종목이어야 한다라는 거. 두 번째, 급등했다가 종가에 급락한 종목이어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당일날 급등해야 되고, 급등했다가 종가 가격대쯤에 이제 급락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앞에 매물대를 뚫어준 종목. 그러니까 일봉상에 봤을 때 앞에 막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온 종목이 아니라 앞에 이렇게 없고 얘가 이제 이렇게 올라온 이제 이런 종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앞에 매물대를 뚫어준 종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수급, 이 수급이 곧 돈이죠. 이 돈이 붙은 종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 10봉 고점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 10분 고점선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을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여기 프리미어 스탁님 보시면 요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영상에서 이 10분 고점선에 대한 이야기, 설명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하는지 수식이나 이런 것들도 세팅을 해 놓았다라고 하니까 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10분 고점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요 선, 요 선을 이제 10분 고점선이다라고 하는데, 이 선을 어떻게 세팅하는지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0분 고점선을 돌파한 후에 이 10분 고점선을 발음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10분 고점선을 돌파한 후에 급락을 하고 이 10분 고점선에서 지지가 발생하는지를 보는데, 이 지지라고 하는 것은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위에서 이렇게 받는 것도 지지고 이 선에서 지지를 받는 것도 지지고 이 선을 깼다가 올라오는 것도 지지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데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오는 걸 지지받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겠죠. 하지만 이 부근 근처에서의 어떤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저도 일부분 동의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10분 고점선 부근에서 지지가 발생하는지를 보는 거다. 그런데 주가가 10분 고점선 아래에 있으면 매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에 있다는 기준도 영상을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이제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어쨌든 이 선보다 아래에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으면 요거는 이제 용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요 정도는 이제 용인이 되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 여기서 이제 놀고 있다. 요런 거는 이제 매매하지 않는다. 요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분 고점선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이런 형태는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매매가. 그런데 이런 거 보시면 10분 고점선 있는 데서 깼죠. 깨고 지금 주가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종가가 여기 있으니까 10분 고점선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이제 매매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것을 이제 지지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니까 아마 요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용인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직접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이 10분 고점선에 대한 영상, 제가 이 10분 고점선을 설명하는 영상을 보지 않아서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영상을 보시면 이 선에 대한 개요나 내용, 설명들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보고 제가 유추를 해보면, 자, 주가가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열봉이다. 그러면 이것을 제외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총 10개 봉에 대한 최고 고점, 여기가 되겠죠, 여기. 예, 이 고점을 10분 고점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자리가 이제 10분 고점선이 될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요 가격을 이제 선의 형태로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다.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당일날을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면 이 캔들 중에서 최고 고점은 여기죠. 그러니까 10분 고점선을 돌파, 여기서 지지해주는 이런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가 이제 10분 고점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그 기존에 있었던 검색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검색식이 이런 내용이 되는데요. 당일날 급등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이렇게 A라는 내용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봉전에 있었던 종가, 여기 있는 종가 대비 지금 고가가 15% 이상 올라가야 된다. 급등했다는 거죠. 그리고 급등했다가 종가에 급락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이제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종가 대비 고가가 9%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종가에서 고가의 차이가 9%는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네. 여기 이 일봉전 종가 대비 고가는 15%는 넘겨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에 있는 요 종가 가격, 요 종가 가격과 이 고가 가격이 최소한 9%는 차이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9%는 차이가 나야 된다라는 내용. 그러니까 이 윗꼬리가 이만큼은 달렸었다라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렸다는 거는 뭐예요?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급등했다가 종가에 급락한 종목이라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앞에 매물대를 뚫어줬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신고가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는 여기 10봉 중 신고가로, 그래서 이렇게 영봉전 기준이니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총 10개의 봉을 가지고 이 10개의 봉 가운데 오늘이 신고가를 찌렀다. 이 신고가라는 것은 앞에 있었던 고점보다도 더 높게 올라갔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앞에 매물대를 뚫어줬다. 이 내용을 이렇게 넣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급, 돈이 붙었다라는 내용을 거래대금, 거래량 회전율, 이것으로 순위 100위를 2개를 동시에 넣으면서 거래대금도 이제 상위 100위 안에 들어올 정도로 좀 많이 들어왔고, 거래량 회전율도, 그러니까 돈만 들어온 게 아니고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진 그런 종목을 이렇게 기준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5번에 대한 내용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직접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프리미어 스탁님께서 남겨주셨던 검색식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한 건데, 네,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지금 총 5종목이 나옵니다. 네, 대상 변경에 들어가셔서 ETF, ETM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머지 종목을 체크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검색식을 만드는 당시의 이 종목들의 상태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따라서 검색식을 만들었을 때의 종목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삼익THK라는 종목이 지금은 관리 종목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검색식을 제작할 당시에 이 종목이 관리 종목이 된다 라고 한다면 제가 이거를 체크를 해 놓을 때 이 종목이 검색이 안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이제 3월 17일이니까 이때 당시에는 관리 종목이 아니니까 검색이 됐겠죠. 그리고 내가 뭐 4월 15일 날에 이거를 봤어요, 영상을. 그리고 이걸 이제 따라서 만들어 봤는데 성과 검증을 통해서 나는 3월 17일을 검색을 해본다. 그러면 지금이 이 종목이 관리 종목이더라도 이때는 관리 종목이 아니니까 성과 검증을 해보면 이때는 검색이 되겠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 이 종목이 관리 종목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만들고 성과 검증해 보는 그때 당시에 이 종목의 상태가 어떠느냐가 이 종목이 검색이 되고 안 되고를 결정 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상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곳에서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제 검색식을 따라서 만들어 보시고 왜 저는 똑같이 한 것 같은데 종목이 똑같이 안 나올까요? 왜 여기는 5종목이 나오는데 저는 3종목밖에 안 나올까요?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질문이 검색식을 제가 올리고 나서부터 워낙 많이 저한테 유튜브나 아니면은 개인적으로나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제가 이 부분을 영상을 만들 때마다 늘 항상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차이가 많이 발생을 했었다. 그것을 제외하기 위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ETF, ETN은 어차피 우리가 이제 종목을 검색할 게 아니기 때문에 2개만 해놓고 확인 누르시고 대상 변경 해보시고 저랑 이제 똑같이 나왔다, 비슷하게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대상 변경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 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용은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거래대금 거래량 회전율 같은 경우에는 이건 성과 검증에서 안 나와요. 순위 배기 같은 경우에는 성과 검증에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그러니까 당일 같은 경우에는 보여요. 근데 성과 검증에서 예를 들어서 뭐 11일날 성과 검증하기 하면 요거는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요거는 제외하고 보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외하고 검색을 했을 때는 22종목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종목명으로 보면 SGNG부터 데모 쭉 이렇게 서산, 그 다음에 솔고바이오, 그 밑으로 쭉 판타지오까지, 그리고 한일진공에서 협진까지 종목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있으면 성과 검증에서는 안 나와요. 근데 요게 없으면 성과 검증에서 나오죠. 그래서 11일날 검색하면 바로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이 이제 3월 15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3월 15일 기준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지금은 이제 3월 17일인데 주말이니까 금요일날 3월 15일날까지로, 금요일날 3월 15일날까지로 기준해서 봤을 때 이제 이런 22종목이 검색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요것을 이제 부심포가 관점을 넣어서 부심포 검색식 리터치의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심포 리터치 이렇게 들어갔죠? 뭔가 변경되고 더 많아졌어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일단 기존에 있는 검색식 내용은 제가 건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검색식 내용은 그대로 가져가되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부터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 2개는 이제 주가 등락률을 보시면 검색이 되겠죠. 등락률. 이렇게 하시면 이걸로 이 2개는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2개로. 그다음 요거는 이제 신고가로 넣으실 수 있고요. 신고가. 그래서 요걸로 신고가를 넣으실 수 있고, 얘도 거래 대금 꼭 띄우고 순위라고 치셔야 돼요. 이거 붙이면 검색이 안 됩니다. 이거 왜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띄어쓰기를 아예 안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영무 시스템상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거래 대금 순위 하면 안 나와요. 띄우고 순위 하면 나오죠. 그런데 요거를 그러면 나는 이제 이렇게 해야지 하고 거래 순위 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치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 거래 대금 이렇게 치셔가지고 여기에서 밑에 쭉 내리면서 이제 순위를 보셔도 됩니다. 거래 대금 순위로. 그래서 거래 대금 순위에 이렇게 100이 넣으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거래량 회전율 해서 띄우고 순위 이렇게 치시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100이 이렇게 넣으시면 여기까지는 다 됩니다. 그죠? 기존에 있었던 내용. 자, 그럼 이제 새로 나오는 내용은 여기서 주가 등락률 이렇게 치시고, 주가 등락률 들어와서 주가 등락률에서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영봉전 시가 대비 영봉전 종가가 7%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추가 누르면 이제 이렇게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이 내용은 왜 넣는 거냐? 지금 기존에 있었던 내용을 보시면 일봉 전에 있었던 여기 종가 대비, 여기 종가 대비 고가, 여기 있는 고가가 이게 이제 15%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일 대비해서 보면 올라간 게 맞죠. 그런데 시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갔다라는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영봉존 종가 대비 영봉존 고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윗꼬리의 크기가 9%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 내용이 9%는 포함을 시키겠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또 발생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요거를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거를 제가 끄면, 요게 이제 기존에 있었던 내용이 되겠죠. 검색을 해보면 어떻게 검색이 되느냐, 이런 종목이 검색이 돼요. 이게 뭐예요? 음봉이죠. 근데 이런 종목을 보면은 어때요? 종가 여기죠? 고가 여기죠? 올라가면 15% 차이 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윗꼬리가 종가가 여기잖아요. 음봉이니까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 크기가 9% 이상 차이 날 수 있죠. 이런 종목이 검색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려고 했던 종목은 이런 캔들들이 아니겠죠. 이런 캔들들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같이 검색이 되기 때문에 제가 요 내용을 넣은 겁니다. 이 내용이 시가 대비 종가가 7% 이상, 즉 시가에서 종가가 몸통이 그래도 한 7%는 살아있어야지. 오늘 올라갔는데 그래도 오늘 캔들을 양봉으로 지켜줄 만큼의 매수세는 유지가 돼야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럼 검색이 안 되죠.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이 검색이 다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내용은 뭐냐, 요것도 이제 신고가로 보시면 되는데, 신고가. 자, 요 내용은 제가 왜 넣었냐면,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내용에서 식봉 고점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여기 근처에서 지지가 나와야 된다. 근데 지지가 반드시 이제 뭐 요런 게 아니더라도 근처에서 지지를 받아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식봉 고점선이라는 게 뭐냐? 이 오늘을 제외하고 이 종목 보면 이제 오늘을 제외하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봤을 때 총 10개의 캔들 가운데 총 10개의 캔들 가운데 제일 높은 신고가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 신고가라는 이 자리가 대략 3% 이내 근접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지를 받아준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을 제외하고 10개의 캔들 가운데 고가가 있는데, 그럼 이제 이게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 오늘 딱 이렇게 나오면 이 자리가 10분 고점선, 그러니까 오늘을 제외하고 이 10개 캔들 가운데 최고 고가가 이렇게 라인이 되면서 이게 10분 고점선이 되는 거겠죠. 주가가 여기 근처 3% 이내에 있으면 지금 이 근처에서 지금 뭔가 지지를 해줄 수 있겠구나, 혹은 지지를 받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넣고 이러한 종목을 검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걸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이제 실시간으로 볼 때는 그런 종목들이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내용을 넣은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요 5번에 있는 내용을 좀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신고가 이렇게 치시잖아요. 예, 신고가 치시고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가에서 가운데 거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10봉 중 이제 3% 이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일봉전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일봉전 기준. 그래서 이제 추가하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겠죠. 마지막에 있는 요 거래량 비율은 뭐냐, 일단 요거는 세팅할 때 거래량 비율 이렇게 해서 딱 치시면 여기 바로 보여요. 거래량 비율. 자, 거래량 비율 누르시고 요거를 이제 60봉 일봉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봉. 네, 60봉 평균적인 거래량 대비 동일 주기가 200% 이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냥 거래량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거래량이 쭉 없다가 퍽 튀어 오늘은 이런 종목 봤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으로 이 종목을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없다가 쭉 없다가 퍽 이렇게 튀는 그러한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대금, 거래량 회전율, 일단 얘를 빼볼게요. 얘를 빼면 어떻게 되느냐, 종목이 더 늘어나죠. 보시면 이렇게 평균 60봉 기준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이렇게 있다가 200%니까 2배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있는 거래량 대비 2배 이상 올라오는 거, 거래량이. 그리고 아지넥스텍도 60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있다가 팍 올라오는 거. IOK도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평균 대비 있다가 팍 올라오는 거. 아니 여기 앞에 있는데 이게 왜 올라와요? 60봉 평균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평균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랑 요거를 똑같이 만들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을 거래대금, 거래량 회전율을 넣었을 때는 성과 검증을 해서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이렇게 보시면
이게 검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빼고 검색을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세 종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15일 날, 여기 15일 기준이니까 성과 검증을 했을 때 이렇게 세 종목이 나오면 똑같이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요. 하나 더 해볼까요? 14일 날로 하면은 없고요. 13일 날로 하면은 요 종목이 검색이 되고요. 12일 날로 해보면 이렇게 두 종목이 검색이 되고요. 11일 날로 해보면 이렇게 두 종목이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저랑 똑같이 만들었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두 개를 켜서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네, 해당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의 신호포착이었습니다.